최 다니엘의 낭독 트리스탄. 오늘부터 토마스 만의 또 다른 단편 작품을 낭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품 제목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스탄이에요. 이 작품 역시 토마스 만의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앞에서 읽어드린 토니오 크레거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트리스탄. 예술정신과 시민정신의 극단적인 대립이라는 초기 명제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는 예술정신이 인간정신과는 거리가 먼 어떤 병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서 시민정신이 지닌 건전성을 파괴한다는 토마스 만의 초기 이념이 부각되는 작품인데요. 그 시기 과연 왜 그랬을까요? 이곳은 아인프리트 요양소. 길게 뻗은 요양소의 본관과 그 옆면 흰 건물은 곧바로 널찍한 정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정원에는 동굴이랑 그늘진 통로, 그리고 나무 껍질로 지은 작은 오두막들이 재미나게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뒤로는 전나무처럼 푸르고 육중한 산들이 부드럽게 계곡을 이루며 하늘로 치솟아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레안더 박사가 이 병원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가구들을 틀어막는 말총처럼 빳빳하고 곱슬곱슬한 검은 팔자 수염에 두툼거리고 번뜩거리는 안경알, 그리고 과학이 냉정하게 단련시켜 조용하고 관용적인 비관론으로 채워넣은 사람 같은 면모로서 간단하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환자들을 묶어놓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모두가 자기 스스로 규율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약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그에게 바치면서 그의 엄격함 속에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오스터로 양. 그 여자는 지칠 줄 모르는 헌신으로 요양소를 돌보고 있었다. 정말 그 여자처럼 불이 나게 계단을 오르내리고 건물 한쪽에서부터 다른 쪽 끝까지 부지런히 서둘러대는 여자는 없을 것이다. 오스터로 양은 부엌과 창고를 다스리고 세탁함을 이리저리 뒤지고 일꾼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절약, 위생, 미각, 그리고 미적인 관점에서 식탁을 차리며 지나칠 정도의 조심성으로 살림을 꾸려나간다. 그 여자의 극단적인 유연성 속에는 아직까지 그 누구도 그 여자를 데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모든 남성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비난이 숨겨져 있다. 그러나 그 여자의 뺨 위, 두 개의 동그란 진홍색 반점 속에서는 언젠가는 레안더 박사의 부인이 되리라는 꺼질 줄 모르는 희망이 불타오르고 있다. 오존과 고요한 공기. 레안더 박사를 시기하는 사람들이나 경쟁자들에게도 아인프리트는 결핵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곳이었다. 그러나 비단 결핵 환자뿐 아니라 온갖 병을 가진 환자들, 남자들, 여자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 레안더 박사는 다방면에서 업적을 남겼다. 이곳에는 위장병 환자들, 시의원 부인인 슈파츠 여사는 거기다 귀까지 앓고 있었다. 심장병, 진행성 뇌성마비, 류머티즘, 그리고 온갖 중증 신경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있다.
당뇨병을 앓는 한 장군은 시종 웅얼웅얼 대면서 여기서 자기 연금을 갉아먹고 있다. 얼굴이 수척한 몇몇 남자들은 다리를 잘 가누지 못하면서 걷는데 이는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50세의 부인, 회넬라후 목사 부인은 아기를 19이나 낳고는 사고 능력을 거의 상실했는데 그렇다고 평안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멍청한 불안감에 휩싸여 벌써 1년 전부터 개인 간호사의 팔에 의지한 채 멍하니 말없이 목적 없이 온 집안을 기분 나쁘게 헤매고 있다. 자기 방에 누워서 식사 시간에도 휴게실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중환자들 중 누군가는 이따금 죽어가도 이웃방의 사람들조차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고요한 밤에 이 밀랍 같은 손님은 처리되고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인프리트의 분주한 일과는 즉 마사지, 전기요법과 주사, 관수욕, 목욕, 체조, 땀내기 그리고 흡입 등이 다양한 현대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된다. (1월) 초 A씨 클레터얀 상회의 거상 클레터얀이 자기 부인을 아인프리트로 보내왔다. 수위가 종을 울리고 오스트로 양이 먼 데서 오신 손님들을 아래층 응접실로 맞아들였다. 그 방은 거의 모든 고상한 옛 저택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순수한 앙피르 양식으로 꾸며놓았다. 곧이어 레안더 박사도 나타나서 허리를 굽히고 그들 사이에 첫 대화가 이루어졌다. 밖에는 거적을 씌운 화단과 눈 덮인 동굴들, 고적하고 자그마한 성당과 함께 겨울의 정원이 깔려 있었고 2명의 하인들이 격자 문 앞 보도에 세워놓은 마차로부터 집 안으로 마차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새 손님들의 짐을 끌어내고 있었다. 천천히, 가브리엘레. 테이크 케어. 여보, 그리고 입을 꼭 다물어요. 클레터얀 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부인을 정원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누구든 온화하고 떨리는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여자를 볼 때 이 take care라는 말에 공감했을 것이다. 물론 클레터얀 씨가 이 말을 대뜸 독일어로 할 수 있었으리라는 건 두말할 나위 없지만 말이다. 역에서 요양소까지 손님들을 모시고 온 마부는 좀 거친 데다가 섬세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그 거상이 마차에서 내리는 자기 부인을 거드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조심스러운 듯 이로 혀를 깨물고 있었다. 정말 2마리의 갈색말도 적막하고 차가운 공기를 내뿜으면서 그토록 연약한 우아함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전경이 조심스러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이 안쓰러운 광경을 연신 눈이 휘둥그레져서 열심히 뒤쫓는 듯이 보였다. 클레터얀 씨가 발트의 해변으로부터 아인프리트 원장에게 보낸 편지에도 명백히 씌여 있듯이 그 젊은 부인은 기관지를 앓고 있었다. 정말이지 그게 폐가 아닌 것이 다행인지, 그리고 설사 그것이 폐였다 할지라도 이 새 환자가 지금 건강한 자기 남편 곁에서 부드럽고 지친 듯 하얀 칠이 된 팔걸이 의자에 기대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보다 더 부드럽고 고상하고 매혹적이면서도 청초한 모습을 지닐 수는 없으리라. 간단한 결혼 반지 이외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아름답고 창백한 그녀의 2 손은 모직물로 된 무겁고 어두운 치맛자락의 주름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녀가 입고 있는 몸에 착 달라붙는 빳빳한 스탠드 칼라의 은회색빛 보디스는 우단으로 도드라지게 수놓은 당초 무늬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무겁고 따뜻한 이 옷감은 말할 수 없이 부드럽고 달콤하고 무기력하기까지 한 작은 머리 모양을 더욱더 감동적이고 사랑스럽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해주었다. 그녀의 담갈색 머리카락은 목 깊숙이 한 다발로 묶여 곱게 뒤로 쓰다듬어져 있었으며 단지 오른쪽 관자놀이 가까이에 곱슬곱슬하고 헝클어진 곱슬머리가 이마 위로 흘러내려 있었고 그 가까이 선명하게 나타난 눈썹 위쯤에 자그마하고 기묘한 핏줄 하나가 파르스름하고 병적으로 이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이마에 가지를 내고 있었다. 눈 위에 이 작고 푸른 핏줄은 전체적으로 동구스름한 얼굴을 불안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이 부인이 말을 하거나 아니 단지 웃기만 해도 이 핏줄은 선명하게 드러났으며 그러면 얼굴에 무언가 긴장감 같은 것이 심지어는 압박감 같은 것이 생겨서 막연한 두려움을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했고 또 웃었다. 그녀는 약간 쉰 듯한 목소리로 활발하고 다정하게 말을 했고 웃을 때의 그녀의 눈은 약간 고통스러운 눈초리에 이따금씩 조금은 빛을 잃어버리는 기미를 보였다. 좁다란 코허리 양편에 위치한 눈 모서리엔 깊은 그늘이 졌을 뿐 아니라 그녀의 아름답고 갸름한 입은 창백하면서도 입술 윤곽이 너무나도 날카롭고 분명해서 마치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때때로 그녀는 기침을 했다. 그러면 그녀는 자기 손수건을 입으로 가져가고 그러고 나선 그걸 들여다보았다. 기침하지 말아요, 가브리엘레. 클레토얀 씨가 말했다. 힌츠페터 박사가 집에서 특별히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리고 그건 단지 주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단지 기관지를 앓고 있을 뿐이에요. 되풀이해서 그는 말했다. 난 정말이지 처음 기침을 시작했을 적엔 결핵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 그렇지만 그건 결핵이 아니오. 정말이지 아니란 말이오. 그런 것에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가브리엘레. 의심할 나위 없습니다. 레안더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번뜩거리는 안경 너머로 그녀를 노리듯 바라보았다. 그러자 클레토얀 씨가 커피와 버터빵을 청했다. 그는 K 발음을 아주 명백히 아주 목구멍 깊숙이 해서 냈고 누구라도 식욕을 돋을 만큼 버터를 버터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는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었고 또한 자신과 부인의 방도 얻게 되어 자리를 잡았다. 그 밖에 레안더 박사가 손수 치료를 맡게 됨으로써 뮬러 박사는 이런 경우 관계치 않아도 되었다. 이 세 환자의 인품은 아인프리트에선 볼 수 없었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클레토얀 씨는 그런 일에 익숙한 듯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든 경애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당뇨병을 앓는 장군은 처음으로 그녀와 얼굴을 마주 대하자 일순간 웅얼거리기를 중단했고 수척한 얼굴의 남자들은 그녀가 가까이 다가서자 미소를 흘리면서 열심히 그네들의 다리를 가누려고 애쓰고 있었으며 시의원 부인 슈파츠 여사는 대번에 그녀와 가까워져 손이 친구가 되었다. 정말 그녀는 클레토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부인은 그곳에 감명을 주고 있었다. 몇 주일 전부터 아인프리트에서 소일을 하던 한 작가, 그 이름이 마치 어느 보석 이름처럼 들리는 이 불쾌한 친구는 복도에서 그녀가 자기 곁을 지나가자 곧 안색이 변하더니 우뚝 멈춰서서 그녀가 이미 멀리 사라져버렸는데도 여전히 뿌리 박은 듯이 서 있었다. 이틀도 채 못 가 이 여자 얘기는 온 요양객들에게 친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브레멘 출생이고
그것은 그녀가 말할 때 발음이 약간 귀엽게 변형되는 데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바로 거기서 2년 전에 거사한 클레터얀 씨의 구혼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발트해 해변 북쪽에 있는 남편의 고향을 따라가서 약 10달 전에 아주 유난히 어렵고 위험한 상태에서 아이를 놀랄 만큼 건강하고 생기발랄한 아들이며 상속자를 그에게 선사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일이 있은 뒤 이 여자는 다시는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예전엔 기력이 조금이라도 있었었다면 말이다. 영영 산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극도로 쇠약해져 원기를 잃자 그녀는 기침을 하면서 약간 피를 쏟았다.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대수롭지 않을 정도로 약간의 피였지만 피를 쏟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심각한 점은 이런 사소하지만 불쾌한 일이 얼마 후 재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번엔 조치가 강구되어 주치 히츠페터 박사가 그녀를 보살피게 되었다. 절대 안정이 취해졌고 얼음 조각을 삼키고 기침 발작을 막기 위해 모르핀이 공급되었으며 가능하면 심장을 안정시키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좀처럼 회복될 것 같지는 않았다. 우량아인 그 아기 안톤 클레터얀 2세가 어마어마한 활력과 무분별로 자기 몫의 생을 정복하고 주장하는 데 비해 그 어머니는 부드럽고 조용히 장렬하며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이른바 기관지였다. 히츠페터 박사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 말은 뜻밖에도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거의 원기를 복돋아주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폐가 아니라 할지라도 박사는 결사적으로 온화한 기운의 요양원에 머무르는 것이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절실히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나머지 문제는 아인프리트 요양소와 그 원장의 명성이 해결해 주었다. 사정은 그러했다. 대강 그러했다. 클레터얀 씨 자신이 이에 대해 관심과 궁금증을 표명하는 사람들에겐 누구에게나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큰 소리로 천박하게 그리고 마치 자기 돈주머니와 마찬가지로 소화 상태가 아주 양호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긋하게 입술을 빼쭉 내밀어 움직이면서 북부 해안지방 특유의 장황하면서도 성급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때때로 그는 발음 하나하나를 마치 작은 폭발물처럼 내뱉었으며 그러고 나선 마치 무슨 근사한 농담이나 한 것처럼 웃어젖히는 것이었다.